아, 저도 빨간 자켓을 입고 올 걸 잘못했네요. 자, 요즘 예능도 리얼 버라이어티가 대세고요. 드라마도 리얼리티가 대세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실제 사건을 토대로 치밀하게 대본화시켰다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한밤 기획입니다. 드라마 속에 숨어있는 실제 사건들.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거예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한밤 기획에서 알아봤습니다. 아, 재밌어요. 최근 너목들의 한 에피소드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본 드라마의 모델이 된 사건은 소설이 아니라 1997년 4월 3일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과 2011년 2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사라진 약혼자 편입니다. 너목들 담당 연출가를 찾아가 직접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간 건 맞고요. 저희 작가분이 꽤 오래 준비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실제 사건들 꼭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둥이 살인사건 에피소드에는 어떤 실제 사건이 숨어 있을까요? 기자 한쪽이 칼로 너목들 주인을 속 실제 찔렀어요. 사건 모티브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있지만 범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97년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따온 것으로 살해된 현장에 있던 두 사람 중 누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던 사건 내용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범인이 있는데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이태원 살인 사건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형제가 쌍둥이에요. 그것도 일란성. 범행에 가담한 두 남자가 쌍둥이라는 설정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라진 약혼자 편에서 피해자 김명철 사건과 관련된 쌍둥이 조재필, 형제를 모티브로 한 겁니다. 조상필,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정필승 씨가 맞죠? 정필재 씨가 아니고요. 네,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쌍둥이 이름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쌍둥이 이름과 비슷하게 지은 점입니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주인공이라는 설정으로 사건의 진실을 가려냈습니다. 그 쌍둥이 둘이서 짜고 사람을 찌른 거야. 공동 정범이라고. 이에 변호사와 검사는 둘 다 잡는다? 저희 둘이 짜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자식이 무조건 안 죽였다고 잡았대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 다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며 흥미를 더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사실 가지고 싶은 능력이 바로 그거죠.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이종석 씨가 그런 초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진실에 맞게 어떤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니까 그게 드라마적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핵심이 되는 민중국의 살인사건, 혜성의 증언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 딸년이 10년 전에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나대서 죽는 거야. 이렇듯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중국의 살인사건 에피소드에 숨어있는 실제 사건은 뭘까요? 먼저 민중국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혜성의 목을 조르는 이 상황은 정남규는 지난 2006년 체포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재판 도중 증인석으로 돌진해 증인을 해치려 한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제 사건 모티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감된 민중국이 10년 동안 증인 장혜성의 보복을 계획하는 장면인데요. 지체장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의 용의자 14년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작가는 나날이 들고 있는 증인 보복 살해의 문제점을 착안한 겁니다. 그리고 너목들 다섯 번째 실제 사건 모티브. 지난주 방송된 혜성의 어머니를 해치는 민중국의 잔인했던 살해 수법과 증거 조작의 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둘만의 16시간의 진실편에서 나온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요. 그렇군요. 화재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함께 타버리기 때문에 방화와 사건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해. 저번 주 방송 나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대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줬죠. 죽였죠. 네, 우리 혜성이 어머님을. 어쨌든 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니까 굉장히 그
감옥에서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진짜 민중국이라면 보복살인을 생각을 하셨겠어요? 질문이. 자, 눈빛이 자꾸 보네요. 화해와 용서인데 지금 민중국에 빙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이 어떤 그런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리얼리티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6번째 너목들에 숨겨진 실제 사건은 혜성을 노리는 민중국의 문자 협박인데요. 진짜 섭섭해. 이 장면은 씨는 보낸 문자대로 자신을 고소한 강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경찰 2012년 조선족 남성이 옛 동거녀에게 위협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고 보복 살해한 것과 유사합니다. 예전보다 그 한 3배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찰청 통계를 봐도 드라마와 같은 보복살인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언 이후 혜성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신발을 두고 2인분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보복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혜성의 행동은 일부 증인들의 모습일까요? 과거에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 이제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현재도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처벌이 강하지 않으면 꼭 주변에서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또한 드라마 너목들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직업을 묘사하며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런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그런 변호사 얘기는 처음 드라마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타외의 그런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좀 뛰시는 분들이,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지금 드라마 찍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면접 보는 사람들이에요? 에이, 다는 아니죠. 그 면접 3일 동안 본다고 하니까 딱 요거 3배만큼만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말 과거와는 달리 최근 국선 변호사의 지원율이 증가한 걸까요? 정소연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실제로도 좀 높습니다. 최근에는 10대 1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죄라고 잡아뗄래? 아니면 유죄 인정하고 반성할래? 일부 잘못된 행태를 꼬집으며 변화된 국선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목들. 실제로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이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저의 전담 이제 변호사분이 진심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억울하고 좀 답답했어요. 이전에도 뭐 법정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요. 여느 드라마보다 이 드라마가 제일 사실적인 것 같아요. 우선은 되게 세세한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제 기록부대 잘 쓰는 연필이라든지 뭐 골무 이런 것도 세세하게 많이 했었고 로드뷰나 이런 걸 봐서 사건 현장을 기록상에 있더라도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증거 체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리얼리티를 살렸다는 사실 여러분도 모르셨죠? 변호사는 개자식이고. 모든 드라마가 그렇겠지만 진짜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가져왔으니 이야기 구성도 더 탄탄해질 수 있고 그래서 시청자들 사랑받지 않을까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 민중국의 서늘한 어떤 그런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실제 사건들이 드라마 곳곳에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갈수록 더욱 눈을 뗄 수 없는 너목들 기대가 됩니다. 보라 드라마 황금의 제국, 손윤주 씨를 비롯해 명품 배우들이 가득한데요. 연기보다 말솜씨가 더 화제입니다. 폭로가 폭소가 되는